1930년대 초 코스타리카. 인부들이 농장 개간 작업에 한창이었다. What the hell? What is that? 그런데 Chief! Chief, come over here! 땅 속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원형의 돌이 발견된다. 원형의 돌이 발견된 곳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코스타리카의 디키즈강 인근으로 당시 미국의 한 과일회사 인부들이 바나나 농장을 짓기 위해 산을 개간하는 중이었다. What the hell? Chief! Chief, come over here! Check it out. Huh? What is this? It's like a stone on the ground. 그런데 I found something as well. Whoa, me too. Check this out, guys. 놀랍게도 땅속에 묻혀있던 돌은 하나가 아니었다. 발견된 돌은 개수만 무려 200개가 넘었으며 그 크기도 직경 3cm부터 2m가 넘는 것까지 다양했다. 이 돌들은 단단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는데 무엇보다 특이한 점은 모든 돌들이 누군가 정교하게 깎아 만든 것처럼 공 모양을 띠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작업을 서둘러 했던 인부들은 불도저와 중장비로 그것을 손상시키는가 하며 전설의 황금도시 엘도라도의 유물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인부들은 돌 속에 금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기까지 한다. 그런데 몇 년 뒤인 1940년 So many stone spheres looking exactly the same. These cannot be ordinary stones. 뒤늦게 이 돌들이 기사화되면서 관심을 갖게 된 미국의 고고학자 도리스 스톤은 하버드 대학의 인류학 박사 사뮤엘 로스록과 함께 코스타리카로 건너가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다. Oh my God! Doris, you've got to come see this. It's almost perfectly spherical. How is that even possible? And the stone, it's really hard, isn't it? 돌들을 직접 본 학자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는데 일부 돌들은 원주와 직경을 측정한 결과 최대 오차가 0.2%도 되지 않는 완벽한 구형을 하고 있었고 이는 현대 제작 기술로도 힘든 일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It seems impossible to determine their age. 돌들이 제작된 시기조차 알아내는 일이 쉽지 않았다. 석지의 경우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추미학으로 발견된 곳에서 돌의 재료와 같은 지층을 찾아내 그것의 연대로 추정하는 것이었는데 돌들은 원래의 자리에서 이동한 상태라 돌이 처음 발견된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힘들었으며 무엇보다 그 근처에서 돌의 재료와 같은 화강암층을 찾아낼 수 없었다. 그런데 Samuel, you have to see this. It says they found something underneath the spheres. Pottery pieces. So, if we can determine their age, then we can figure out the age of the spheres as well. 얼마 뒤 돌들과 함께 출토된 도자기에 대해 알게 되는 두 학자.
그들은 이를 토대로 돌들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게 되고 그동안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We were able to determine the age of the pottery pieces. We have concluded that they were made between 200 BC and 800 AD in the Talamanca range, near the Dequis Delta, and moved to the site they were discovered. 그들은 이 돌들이 기원전 200년에서 서기 800년 사이에 번영했던 아고나스 후에나스 시대의 유물로 화강암층이 있는 가장 가까운 곳인 탈라망카 산맥에서 만들어져 디키지강 인근으로 옮겨져 왔다고 추측한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기술로도 힘든 일을 오래전 원시적 가공기술로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구형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와 탈라망카 산맥에서 디키지강 인근까지의 거리는 수십 킬로미터 이상으로 그 사이에는 늪과 밀림 등 장애물이 많았다는데 운반 기술도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 큰 것의 무게가 무려 15톤 이상인 것을 포함해 그것도 200여 개나 되는 돌들을 어떻게 옮겨왔는지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다. 그리고 그 후 돌들은 공들이라는 뜻의 스페인어 라스볼라스로 불리며 다양한 가설들이 난무하기 시작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건축의 조예가 깊었던 고대 남미 사람들이 돌들을 제작했다고 주장했고 No. They were created by nature. The power of nature is really incredible, you know? 일각에서는 지층에서 떨어져 나온 화강암이 오랜 시간 동안 바람에 깎여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뉴질랜드의 모에라키코 에코의 해변에서도 비슷한 모양의 원형 암석이 발견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오랜 세월 동물의 뼈에 다양한 광물이 쌓여 동그랗게 굳어진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 돌 역시 그렇게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돌들을 외계인이나 빙하기 이전에 존재했다고 전해지는 초고대 문명을 가진 전설의 도시 아틀란티스의 사람들이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The question is why? Why did they make the stones? Yeah, that's what I want to know too. For what purpose?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던 것은 이 돌들이 도대체 어떠한 용도로 만들어졌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누군가는 돌들이 지구의 자기장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추정했다. 발견 직후 돌들은 배열이 바뀌는 등 제대로 보존되지 못했는데 그중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4개의 돌이 모두 정확히 북쪽과 남쪽을 가리키고 있었고 그것이 지구 자기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돌들이 이스터 섬으로의 항해를 위한 등대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는데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 역시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크기 또한 각양각색이었는데 이렇듯 이 돌들이 이스터 섬의 모아이 석상과 닮아 있다는 점에서 이스터 섬으로 향하는 길잡이 역할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돌들의 위치가 별자리를 본뜨고 있어 천체와 연관이 있다는 것부터 부족 사회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쓰였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추측이 제기되며 돌의 미스터리는 점점 화제가 된다. 이에 돌들은 신의 구슬이라 불리며 더 많은 학자들이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노력하는데 심지어 2003년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당시의 기술로 화강암을 코스타리카의 돌들처럼 만들 수 있는지 실험하기까지 했고 그 결과 오랜 시간을 들이면 수작업만으로도 완전한 구애에 가까운 돌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한다. 그러던 2010년
캔사스 대학의 교수이자 고고학자인 존 후프스가 돌들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자격을 평가하기 위해 다시 한번 대대적인 조사를 하게 된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엔 돌들의 수수께끼가 풀릴 것이라 기대하는데 4년간의 연구 끝에 2014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존 후프스. Despite the years of our research on the stone spheres, we have not been able to find out why and how they were made. 하지만 존 후프스 박사 역시 서기 500년에서 1500년대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뿐 돌들의 용도와 제작 과정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 말을 덧붙였다고 한다. However, the thing we know for sure is the spheres are very special relics that have art and inspired the world. 수십 년간 수많은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로 남아 신의 구슬이라 불리는 코스타리카의 돌 라스볼라스. 이는 2014년 6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고 현재 코스타리카 국립박물관에 전시되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다.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중국의 자금성,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과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 이들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에서 지정된 세계유산이다. 그리고 2004년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새로운 세계유산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This year's World Heritage Site is Kostis, Romania. 그런데 놀랍게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이 마을은 크고 작은 돌덩이들만 즐비한 황량한 땅에 불과했다. 유네스코는 왜 이런 마을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한 것일까? 루마니아 남서부 볼치아주에 위치한 작은 마을 코스테스티. 이 평범한 마을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마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돌 때문이었다. 이 돌은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코스테스티 마을에만 존재하는 것으로 마치 여러 개의 돌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는 듯한 괴이한 생김새를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 돌이 유네스코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Because this stone is alive. This stone grows slowly, just like a tree. 이 돌은 마치 생물처럼 자라는 돌이었던 것이다. 이 돌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한 박사 때문이었다. 1906년 루마니아 지질연구소장 게오르게 문테아노는 토양 연구를 위해 코스테스티를 방문하게 되는데 Now, what could these round stones in the mountain be? Maybe we'll see the past. I think they call this Trovent. Troll it, huh? Well, we better collect some samples. Yes, sir. 둥근 모양의 돌을 발견한 게오르게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산에서 발견되는 돌은 바람에 의한 풍화작용으로 거칠고 뾰족한 모양을 갖기 마련인데 코스테스티에서 발견된 돌들은 마치 바닷가의 돌처럼 오랜 시간 물의 흐름에 의해서 표면이 매끄럽게 다듬어진 모양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게오르게 박사는 좀 더 자세히 연구를 하기 위해서 돌을 연구소로 가져오게 되는데 Oh my god. I
can't believe it. According to this, there is no evidence that Castest was ever even once a sea. What? You mean The Trovan couldn't possibly have been found there. 게오르게와 연구진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총 면적의 80%가 산이고 나머지 20%가 언덕인 산악지형을 가지고 있는 고스테스티. 그 어디에도 고스테스티가 과거에 바다였다는 기록은 없었던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또 있었다. 여러 개의 덩어리를 합친 듯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 트로반트. 그런데 게오르게 박사는 이 덩어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붙게 된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가지가 돋아나듯 돌의 내부로부터 자라난 것이라고 확신했다. 만일 퇴적작용에 의해 커다란 본체에 퇴적물들이 붙어서 돌이 된 것이라면 본체의 돌과 나중에 붙은 작은 돌들의 성분이 달라야 하는데 The components of these two samples are exact matches. 트로반트의 커다란 본체와 작은 돌기들의 성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던 것이다. 심지어 Here. What do you see here? are these growth veins? 트로반트의 단면에는 나무처럼 나이테가 있었다. 일반적인 돌은 단면으로 잘랐을 때 아무런 무늬도 보이지 않는데 트로반트에는 나무의 단면에서 발견되는 동심원 모양의 태가 있었던 것이다. 나이테가 존재한다는 것은 곧 트로반트가 스스로 자라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었다. 결국 트로반트에 나이테가 있다는 사실은 돌이 자란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학계에 보고됐고 트로반트는 자라는 돌이라고 불리며 학계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수많은 학자들이 고스테스트로 몰려들면서 트로반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는데 We've got results for the carbon dating tests. I'm listening. The oldest Trovan dates back to 6 million years. 6 million years? 학자들은 트로반트의 탄소 연대를 측정해 가장 오래된 트로반트가 약 600만 년 전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트로반트는 손톱보다도 작은 크기에서 최대 10m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들의 생성 연대 또한 모두 달랐다. Their years are different because the small one detached from the big one continues to grow. I can't believe this. What are these stones, for God's sakes? 트로반트의 생성 연도와 크기가 다른 이유는 큰 트로반트에서 떨어져 나간 돌 조각들이 모체가 되어 새롭게 성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1200년에 3-4cm로 더딘 성장을 하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돌이 자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그뿐만이 아니었다. Well, let's see how much they grow. Mark these positions exactly, Yes, sir. What the? Did somebody move this stone? No. Caretakers have been keeping this area restricted all the time. Well, any chance of an intruder then? I doubt it because there's only one small path coming here. Who would have moved such a big stone like that? Well, what are you telling me? The stone moved itself?
트로반트가 스스로 움직이기까지 했던 것이다. 단기간 내에도 일부 돌의 위치가 달라져 있는 일이 흔히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과거 코스테시티가 강력한 지진 활동되었다는 점을 들어 지금도 지표면 아래에서 울리는 미세한 진동이 트로반트를 이동시키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했다. I believe that the Trovants grow because of their chemical reaction with rainwater. 첫 번째 원인으로 제기된 것은 트로반트와 빗물의 화학작용이었다. 삼결석체인 트로반트는 중심은 시멘트로 겉은 모래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주장학자에 따르면 돌 속에 있는 특정 미네랄이 빗물에 내포된 탄산칼슘과 만나면 화학작용이 일어나고, 이 때문에 트로반트가 점점 팽창해 작은 돌기가 자라거나 부피가 커지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re Trovants really the only stones in the world with minerals? If you think logically, you'll come to the conclusion that there should be stones like them all over the world. But they're not. Therefore, I'm positive that they're meteors from space. 또 다른 학자는 트로반트가 운석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로반트가 루마니아의 작은 마을에만 존재하는 이유는 과거 거대한 운석이 이것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던 살아있는 돌이 약 600만 년 전 지구로 떨어졌고, 지표면과 충돌하면서 잘게 부서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성질대로 점차 살아났다는 것이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가설이 제기됐으나 그 어떤 것도 트로반트의 미스터리를 풀지는 못했고, 세계적인 논란의 주인공이 된 트로반트는 2004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유산으로 등록됐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돌로 알려진 트로반트. 트로반트의 미스터리는 현재까지도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있으며, 트로반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코스테시티 마을은 루마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 명소로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월 예멘의 한 방송사가 동영상 한 편을 공개한다. 그러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Oh my god, what on earth is that? Yeah, would you believe me if I told you about that? 놀랍게도 소녀의 눈에서 나온 것은 눈물이 아니라 돌이었다. (2014년 1월 30일) 예멘의 위성 방송사 아잘TV의 인기 프로그램 예멘 이너 위크에 한 소녀가 등장한다. 소녀는 예멘 사마시 외곽에 거주하는 12살 난 사디야 살레였는데, 커다란 눈망울로 화면을 응시하는 사디야. 그런데 잠시 후 그녀의 왼쪽 눈에서 뜻밖에도 작은 돌멩이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 돌은 검은색으로 소녀의 눈꺼풀 안쪽에서 만들어져 마치 눈물처럼 뺨으로 흘러내렸으며, 크기는 지름 1mm부터 5mm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 심지어 이 돌은 사디아의 눈에서 30초당 한 개꼴로 끊임없이 나왔는데,
평범했던 사디아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년 전부터였다. Sadia, what's wrong? 눈을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디아. Something in my eye. What is this? It's a stone. Come here. 처음에 사디아의 부모는 눈에 돌멩이가 들어갔다 나온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하지만 돌멩이는 그녀의 눈에서 나오는 것으로 그 양이 점점 늘어나더니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쏟아지기 시작했다. Excuse me? What do you mean you don't know? This is an extramural case, Miss Sally. I really don't know what to say, to be honest with you. 그러나 의료진들조차 그 원인을 알지 못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증상을 앓고 있는 소녀는 사디아뿐만이 아니었다. It's really strange. All these headaches. 2004년부터 심한 두통에 시달리기 시작한 인도의 11살 소녀 사비트리 쿠마리. 얼마 후 코 속에서 흰색의 작은 돌멩이가 나왔는데 급기야 사비트리의 두 눈에서도 여러 개의 돌멩이가 쏟아지듯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브라질에 거주하는 35살 여성 로라 폰세. My eyes! My eyes! Get me the scissors! Hurry up! 1995년부터 그녀의 눈 안쪽에 돌처럼 딱딱한 흰색 고체 물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눈을 깜빡일 때마다 눈물이 나면서 눈가에 고인 눈물이 그대로 굳어버린 것으로 눈에서 빼내지 않으면 눈두덩이 부어오르고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30번이 넘게 핀셋으로 꺼내야 하는데 이외에도 아랍에미리트의 파티마 자파, 레바논의 하스나 모하메드 등 사디아와 비슷한 증상을 앓고 있는 사례는 의학계에 종종 보고되어 왔던 것이다. 그들은 모두 이런 증상으로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다. Bugger off, you witch! You're freaking cursed! You're cursed by God! I hate you! 사람들은 그들이 악마에 쓰였거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사디아 역시 마찬가지였다. Oh my God. I can't believe this.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는데 결국 사디아와 그녀의 가족들은 도망치듯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I feel so bad for her. I have never seen anything like that. Me neither. Why on earth does she cry stones? God. 방송을 통해 사디아의 사연이 소개되자 사람들은 사디아가 왜 돌눈물을 흘리는 것인지 궁금해했고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을 제기하기 시작한다. I don't think it's stones that come out of Sadia's eyes. It's her body fat. 그는 인도의학연구소의 안과 전문의 지완 티티알러. Well,
Seriously? 역시나 돌 눈물을 흘리는 소녀인 사비트리를 정밀 검진했던 지완 TTR. 그녀의 눈에서 나온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다. So, it's hardened body fat, not stones. 돌처럼 보였던 물질은 사실 지방이었던 것이다. 즉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지방이 눈을 통해 배출된 희귀한 사례였는데, 지완 TTR은 사비트리의 경우처럼 사디아 역시 몸 안에서 굳어진 지방이 배출되는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Well, in my opinion, it's protein keratin rather than body fat.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브라질 여성 로라 폰세의 주치의 라울 곤칼베스. 로라 폰세의 경우 단백질의 일종인 케라틴 성분이 알 수 없는 이유로 굳어지는 희귀 질환을 앓고 있었는데, 라울 곤칼베스는 사디아 역시 몸 안에 케라틴 성분이 굳어지는 이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It is neither body fat nor protein keratin that comes out from Sadia's eyes as far as I am concerned. 사디아의 눈에서 나온 물질의 성분을 직접 분석한 결과는 놀라웠다. 성분 분석 결과 규소, 마그네슘, 철 등 실제 돌과 동일한 성분이 검출되었던 것이다. So you're saying they're stones after all? Yes, that's correct. Then why does she cry stones for God's sakes? I believe that it is some sort of mineral buildup that is discharging from her eyes. 사디아를 직접 정밀 검진한 예멘의 학자들은 결석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석이란 몸 안에 염류가 뭉쳐져 돌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것으로 주로 쓸개나 신장에서 발견되는데, 학자들은 실제 환자의 몸에서 나온 결석과 사디아의 눈에서 나온 돌이 비슷하다는 점을 근거로 그녀의 몸 안에 있던 결석이 눈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처럼 결석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고된 바 없으며, 많은 양의 결석이 끊임없이 배출되는 경우 역시 그 어떤 의학적 지식으로도 설명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결국 돌 눈물을 흘리는 명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 지금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돌 눈물을 흘리는 소녀 사디아 살레. 아직까지도 돌 눈물을 흘리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사디아는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